발표를 해볼게요. 유전성 대장암에 관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혈변을 누게 돼서 내과에 다녀오게 됐고, 내과 의사 교수님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에 대해 겁을 먹게 돼서 겁을 먹고 이제 대장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게 됐는데, 그중에서 유전성 대장암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종증 대장암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비용종증 대장암에 관한 특징과 발생 기작, 그리고 그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2에서 3%, 좀 적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복제 실수 교정 유전자, 미스매치 리페어 교정 유전자의 결함으로 발생을 하는데, 줄여서 MMR의 결함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MLH1과 MSH2 유전자가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고, 임상적으로는 한 가게 내에 여러 명의 대장암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은요. 그리고 조기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성을 좀 더 살펴보자면,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을 갖고 있는 환자의 암 조직 DNA와 정상 조직 DNA를 비교해보면 현미부스체, 즉 인간의 전체 유전자 중에서 짧은 부위를 말하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부위를 말하는데, 이 현미부스체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결함이 돼서 아니면 손상이 돼서 빠져나가서 이 현미부스체 자체가 굉장히 짧아진 겁니다. 아니면 또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이제 추가가 돼서 현미부스체의 길이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미부스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발생 기작을 보자면, 복제 실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현미부스체 아까 봤죠? 불안정성이 축적이 되고요. 또 암 억제, 아니면 암 발생과 관련된 발생이라 하면 인간이 성장하고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발생과 관련된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 또 세포 자멸사 기능을 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암세포나 종양을 만드는 세포 등을 자멸하게 만드는 유전자죠. 또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하는 유전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서 유전체의 안정성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살아나는 환경이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유전형과 표현형 관계도 또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면, MSH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더 많이 발생할수록, 누구보다? 어디보다? MLH1 유전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서 대장암 발생 연령이 늦고 자궁 내암을 비롯한 이제 대장 외에 있는 종양의 발생이 흔하게 됩니다.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들에 비해서는 비특이적인 임상 소견을 갖게 됩니다. 대장암 발생률이 이제 30% 정도로 낮게 되고 좌측 대장에 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거죠. 이런 MMR 유전자 내에서 유전형, 표현형 관계도 알아보지만, 이제 이런 유전자가 있는지,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따른 유전형과 표현형 관계도 있어요. 이렇게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직장암이 흔합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암과 의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직장암이 흔하고요. 발생 부위가 다르죠. 대장 외 종양 발생이 드물며,
다른 데서 종양이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늦은 연령에 암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른 진단, 그러니까 유전성 대장암에 따른 진단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가족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전성 대장암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족력을 바탕으로 하는 가계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대장암이 일찍 발생하거나 아버지가 40대에 발생해서 그 아들도 40대에 발생하는 이런 동시성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40대에 발병했는데 아들은 20대, 아니면 딸은 20대, 이런 식으로 발병하는 이실성 암이 있는 경우, 또 자궁 내막암을 비롯한 관련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을 하고 가계도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도 굉장히 필히 중요한데,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MSH2나 MLH1 유전자가 보통 MMR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두 유전자를 우선시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MSH6 유전자라고 또한 MMR 유전자에 포함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전성 대장암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MSH6 유전자까지 검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볼 건데, 보통 내과적 치료는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내과적 치료가 있고, 외과적 치료를 많이 볼 건데, 보통은 대장암 같은 경우는 절제술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외과적 치료로. 그래서 암이 만약에 대장의 점막 내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렇게 암 부위만 절제를 할 수 있고요. 점막 하층 이상으로 침투하는 경우는 이 대장 부위를 아예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측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우방결장 절제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붙이고요. 좌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해서 붙이고요. 전방 같은 경우에는 좀 작죠, 부위가 작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제해서 이어붙이고, 복해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절제를 해서. 그래서 발생 부위에 따라 절제술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김덕우 교수님의 유전성 대장암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고,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의 이미지와 또 대장암 관련된 정보를 좀 참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